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음, 오래된 공기와 이별할 시간, 환승헤어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는 앰모스피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겨울도 저희 변함없이 아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을 부렸던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지난주도 아주 지난 주말에는 초미세먼지가 진짜 장난 아니었고, 특히 금, 토, 일 주말에는 아주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지난주 잘 숨쉬고 잘들 사셨나요? 네. 다행히 어제부터는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발 뭐 황사 유입으로 대기질이 또 안 좋아졌다 이런 기사도 보이는데 진짜 요즘에는 정말 바깥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다녀야 할지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보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겨울이 대기 오염으로 초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30일까지 올라가고 이런 안 좋은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봄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겨울부터 봄까지 거의 30 이상의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특히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난방을 위해서 저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서 대기순환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잘 제거되지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요즘 같은 외부 공기가 차가운 겨울철에는 환기가 쉽지 않아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되면 겨울보다는 이제 미세먼지들은 조금 나아지기는 하는데 봄에는 꽃가루가 아주 극성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날씨도 풀리고 햇볕도 따뜻해지니까 야외로 많이 이제 야외 활동을 나가셨다가 이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겪게 되는데 그중에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코점막이 자극을 받게 되고 재채기라든가 맑은 콧물, 코막힘 증상이 또 인제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감기랑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열이 안 나고 지속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 알레르기를 겪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도권 지역의 어떤 꽃가루 농도 분석 자료예요.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4월에서 5월까지 이 꽃가루 농도가 아주 절정을 보이면서 같이 내원하는 그 진료실의 비염 환자 수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을 비례적으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질병 통계 자료에도 보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수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쭉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0년도에는 556만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17년에 683만 명까지 22%나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중에 영유아나
어린이 비중이 거의 40%로 꽤 높기 때문에 특히 어릴수록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눈점막에 붙어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봄인 인제 곧 3 월에서부터 5 월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막에 미세먼지로 인한 상처가 생기면서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도 많이 겪어 봤고 주변에서 봐서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기의 대기질은 얼마나 안 좋으냐, 이걸 통계 자료가 뽑힌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18 년도 기준의 세계 대기질 조사 순인데 한국은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27 위로 나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악의 국가라는 그런 기사가 보이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오염도가 심각한 그 100개 도시 중에서도 61개 도시가 포함이 됐다고 하고, 저 한기통의 기사 보시면 잠깐 나오는데 뭐 영주, 상주, 원주, 평창 등이 다 이 오염도가 심각한 100대 도시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인제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예전처럼 시골이라고 해서 뭐 "공기가 좋다." 이런 말도 이제 다 예전 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 지내는 실내 공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좀 보다가 일상생활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실험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왔는데, 이 실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30 평대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거나 뭐 빨래를 개거나 침구를 청소를 하거나 요리 활동을 했을 때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험 결과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일단은 첫 번째 실험에 그러니까 빨래를 개거나 침구 청소를 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나쁨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가 청소기를 돌린다든가 기타 집안 청소를 했을 때는 보통의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리를 할 때 후드를 켜고 요리를 했을 때 특히 보통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 실험 결과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요리를 했을 때 가장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게 나왔고 매우 나쁨으로 나왔고, 그다음에는 의류라든가 침구 털기를 했을 때 나쁘게 나왔고, 그다음에는 집안 청소 이런 순으로 나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인제 실험사에서 그 요리를 하고 나서 아파트 내에 환기 장치를 켜서 작동을 시켜도 "나빠진 초미세 먼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내용의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기질 관련해서 관련 박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셨냐. 왜 요리를 할 때 이렇게 공기가 매우 아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환기 장치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냐? 이유는 기름기가 있는 요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유증기 성분의 미세 농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빠지냐면 초미세먼지의 10 배에서 20 배까지는 높아진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인제 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공기질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 환경 내의 실내 오염 물질인데요. 저희 나라 환경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10 가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있는데, 이제 그 10 가지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미생물, 라돈, 성면, 오존, 이렇게 10 가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오염물질들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산화질소라든가 일산화탄소는 저희가 인제 난로라든가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데, 공기 중에 많아지면 저희가 인제 두통이라든가 메스꺼움 그리고 현기증이 나타나고요. 계속 고농도로 이 가스를 맡게 되면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연탄가스 떼던 시절에는 그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 잃거나 왜 사망하신 분들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르말데히드가 있는데, 포르말데히드는 건축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데, 보통 호흡기라든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소량만으로도 눈, 코, 목에 자극을 주게 되고, 포르말데히드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 실내 농도가 이 포르말데히드 농도가 높아지면은 역시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라든가 접착제 그리고 뭐 건축자재라든가 인제 인테리어 자재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벤젠을 살펴보면은, 벤젠은 발암물질이고 호흡기를 통해서 50% 이상이 인체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은 호흡곤란이 오고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톨루엔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두통감이라든가 피로감 그리고 평형장애를 일으켜서 이것도 고농도로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자일렌 같은 경우도 흡입하면 비틀거리던가 졸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폐부종이나 식욕 감퇴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도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주로 화강암류의 암석이라든가 토양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건물 바닥이라든가 갈라진 틈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이 되는데, 이 라도는 흡연에 이어서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카펫이라든가 인제 뭐 천으로 된 그런 곳에서 부유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미생물에서 발생한 곰팡이라든가 다른 미생물들이 천식이라든가 습진 그리고 무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인제 가정에서의 어떤 오염물질을 봤다면, 저희가 인제 사무 환경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실 내 공기 오염 물질의 원인이 보통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요새는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발생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눈도 많이 아프고 목도 따갑고, 그리고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오존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인제 기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무실에 보면은 노트북, 데스크탑, 뭐 서버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열된 컴퓨터에서 이름도 어려운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뭐냐면, 석유라든가 석탄, 나무 등을 때울 때 배출되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이고요. 솔직히 사무실에서 가열이 안 된 컴퓨터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 봐도 보통 사무실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컴퓨터를 필요할 때만 딱 켜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켜 놓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를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만져 보면은 엄청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무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런 석유나 석탄, 나무들을 태울 때 배출되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마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이나 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실내 쇼핑몰 어떤 실내 공기 환경으로부터 인제 유해 물질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은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훨씬 더 위협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연간 공기 오염 사망자가 약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인제 바깥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70만 명인데 비해서 이제 실내 공기 오염 사망자가 430만 명으로 훨씬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제 현대인은 이제 저희도 그렇고 하루에 90% 이상을 거의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 데다가 실내 오염 물질이 폐에 도달할 확률이 실외보다 약 10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인제 저희한테 이렇게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뭐냐. 이런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서 인제 PM10과 PM2.5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 1 마이크로미터라는 크기가 인제 자로 센티로 치면은 0.001 그 밀리미터랑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10 미세먼지라고 저희가 인제 말하는 PM10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인데 이 그림에서처럼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 크기고요. 작기 때문에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폐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를 자꾸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이제 미세먼지인 거고 문제의 인제 초미세먼지는 PM2.5,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더 작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이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표면적에 많은 유해 물질들이 훨씬 많이 흡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출이 쉽지 않아서 더 위험하게 되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를 하게 되면서 인제 혈관을 타면서 온몸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건강에 해로운 거고 이런 먼지들이 인제 뇌에까지 침투를 했을 때는 현저 혈전을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켜서 뇌졸중이라든가 치매를 유발을 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구에 붙어서 염증이라든가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도 모공 속으로 들어가서 모공학대라든가 피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폐 같은 경우도 폐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침, 천식 증상도 훨씬 악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심장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서 80대사 이상까지 초래가 되고 부정맥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들이 연령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주로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랑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폐 성장이 저하가 되고 전반적인 성장과 질병에 치명적이게 되는 거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형아 출산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태아의 허벅지라든가 머리둘레 같은 성장 저하라든가 뇌발달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이 되는 거고 자궁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인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순환이 결정적으로 안 될 거고 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태아의 영양 공급에 방해가 되고 조산의 위험까지 있는 거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뇌 건강이라든가 심혈관 건강에 되게 치명적인데 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매라든가 동맥경화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가 주는 영향 때문에
조기 사망 고령자 수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어떤 저희가 받는 질병 내용들 같은 경우를 쭉 살펴봤는데, 공기청정기는 이제 더 이상 생필품이 아니라 생존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카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카이가 저희가 솔직히 처음에 인제 전달해서 인제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네 이거 청정기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리고 뭐 모델도 하나 밖에 없어서 디자인도 한정적이고 고를 수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3 월부터 4 월까지 환승 에어 프로모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청정기의 심장 같은 가장 중요한 필터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공기를 투과시켜 주는 어떤 모터의 힘과 소음, 그리고 이게 진짜 비싼 거냐 경제성도 한번 따져 보고요. 그리고 어떤 공신력 있는 인증을 뭘 받았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제 사용자들의 어떤 감동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순환 시스템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맨 앞에 상단에 그 먼지 감지 센서에서 청정기 주위 공기 오염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먼지를 딱 감지를 하게 되면은 먼저 프리필터, 그리고 집진, 헤파 필터, 탈취 필터, 이 3 단계 시스템으로 차례로 오염 물질을 이제 걸러 주게 되고요. 그리고 에어로 다이나믹 모터 하우징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깨끗한 공기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공기 순환을 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인제 지금부터 필터와 모니터를 하나하나 살펴를 보게 되면은, 이분은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겠는데 저희 프리필터 사진입니다. 전처리 기능하는 필터고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부유물, 그리고 머리카락, 뭐 반려동물 털 같은 거 입자가 큰 물질을 먼저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왼쪽 사진은 고양이 키우는 이제 프리필터 사진이고, 오른쪽은 개 키우는 저희 집 프리필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만 봐도 프리필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 증명이 되는 사진이고, 이 프리필터는 세척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청소기로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흡입하고 나서 물세척해서 건조 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2-3 주에 한 번씩 세척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인제 과부하가 걸리면 또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빨간불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세척이 필요한 시점에 또 편하게 또 인식을 하셔서 세척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리필터고요. 스카이의 자랑인 또 집진 헤파 필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확연히 눈으로도 확인이 될 만큼 헤파 필터 교체 전후 사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직접 교체하면서도 진짜 많이 비교가 되시면서 체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집진 헤파 필터를 쭉 당겨서 이렇게 펼쳐 보면은 거의 10 미터에 가까운 9.6 미터까지 촘촘히 헤파 필터가 인제 들어가 있고, 이 헤파 필터는 0.00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주게 촘촘하게 또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헤파 필터가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여기 보시는 이 2 미터짜리 큰 공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PM2.5 초미세먼 먼지라면, 지금 옆에 서 있는 남자 연구원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2 밀리짜리 쌀알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헤파 필터는 저 남자분이 손에 들고 있는 2 밀리짜리 쌀알의 크기까지도 걸러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미세먼지인 2.5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도 걸러준다는 특허받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아주 직관적인 사진이 되고요. 이 스카이 집진 필터가 또 얼마나 잘 걸러 주는지, 얼마나 고성능인지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 여기서 있는 제일 큰 파란색 정사각형이 헤파 필터 등급이 충족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0.3 마이크로미터에 99.97% 기준만 충족하면 일단 헤파 필터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헤파 필터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미세먼지라든가 그 나머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걸러주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이는 또 두 번째 파란색 네모가 인제 블루에어가 받은 등급의 인제 사진인데, 이 블루에어 필터도 밑에 보이는 나노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코스키, 파보, 아데노 못 거르고 있다라는 걸 확연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밑에 제일 가장 밑에 보이는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거르기 때문에 주요 바이러스라든가 유해 물질을 99.99% 까지 걸러주는 최고 등급의 진짜 헤파 필터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최고 등급을 가진 인제 H14 등급의 헤파 필터는 라돈이라든가 성면, 초미세먼지도 거를 뿐만 아니라 이 표에 나와 있는 주요 바이러스의 모든 거를 걸러준다는 어 아주 고성능의 최고 등급의 헤파 필터고, 이런 등급의 이런 성능을 가진 이런 필터는 아마 저희 아미 필터가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뒤에 인증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스카이 필터 제일 안쪽에 보시면 그 탈취 필터가 들어 있는데, 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라리 토너 탄소 알갱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알갱이를 다 펼쳐서 보면 이 표면적이 축구장 205 개의 면적과 같은데, 이 탈취 필터가 왜 중요하냐면 공기 중에 가스가 오염물질의 그런 먼지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2차 독성 물질이 되는데, 이걸 걸러주는 역할을 탈취 필터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톨루엔이라든가 아세트산, 암모니아, 폼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평균 94%로 나왔고, 이거는 동급 최강인 거다라는 그림인 거고요. 이런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첨단기는 아메이가 진짜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탈취 필터 갈 때 이렇게 딱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게도 표면적이 축구당 200 개가 넘는데 1.7 킬로그램 밖에 안 된다는 거, 매우 가볍다는 거, 이런 것도 진짜 특허받은 기술력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공기 정화력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 CADR이라는 말은 공기 정화율을 뜻하는 말인데요. 미국의 독립기관인 가전제품 생산자 협회에서 설정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는 1분당 8.5 제곱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저희 인제 2 리터짜리 그 페트병 중에 제일 큰 게 2 리터 많이 보시잖아요. 2 리터짜리 생수병으로 1 초에 70 개를 인제 정화를 시키고 1 분으로 따지면 4,250 개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제 공기 정화력인데, 이 말은 켜자마자 바로 신선한 공기를 바로 마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청정기는 틀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순환이 되면 진짜 산림욕장 못지않은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냄새나는 요리를 할 때 주방에 틀어 놓으면 터보로 돌렸을 때 진짜 금방 냄새가 사라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공기 정화율이 분당
저희게 8.5 인데 이게 일단 6 세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아마 200만 원대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훌륭한 공기청정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제 모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저희 스카이 필터가 굉장히 촘촘하게 인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촘촘한 필터에 공기를 잘 통과를 시키려면 모터 힘이 정말로 세야 되는데, 보통 '모터 힘이 세다.'라고 하면 그 모터가 돌아가는 소음도 되게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카이 모터는 힘은 강력한데 소음은 적다는 거. 이게 말은 쉽지만 되게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정기에 들어가는 모터가 그 100억 짜리 벤츠 레이싱카에 들어가 있는 이벤 팝스트라는 회사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인데, 공기청정기에 벤츠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모터를 장착한다? 이것도 아메이니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청담동 공기청정기라고 나노드론이라는 청정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노드론이 독일제 모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금 680만 원 가량의 인제 가격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스카이는 그 돈이면 4 대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 대를 사서 진짜 거실이며 방방 곳곳에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럼 모터 힘이 이렇게 강력한데 소음은 어떨까요? 소음을 살펴보면은 저희 소음 일단 틀어 놓으면 일단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속삭이는 소리보다 되게 조용하고요. 그리고 5 단으로 인제 작동을 시켜도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아주 어 어 낮은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스카이가 이제 최고의 오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은 세지만 조용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야간 모드 설정해 놓고 인제 주무시면 밤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쾌적하게 상쾌하게 조용히 주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인증 항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스카이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22 가지 전 항목 인증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알레르기 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항목을 다 클릭을 해 보시면 마지막까지 남은 제품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거를 체크를 해 봤는데, 다른 제품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제 고가에 팔리는 그 LG 에어로 타워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인증이 나왔고, 퓨리케어는 몇 달 전이긴 한데 없었고, 이제 웅진 코에이가 한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인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카이가 22 가지 전 항목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번 더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102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 인증도 저희 스카이가 유일무이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 알레르기 재단뿐 아니라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럽 알레르기 재단의 까다로운 조건도 충족하고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이 2 가지 인증만으로도 스카이의 검증된 기술력과 또 공기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충분히 증명이 되는 그런 인증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카이가 진짜 다른 제품보다 비싸냐?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주변에 렌탈 기준 보통 인제 60 개월 5년 사용 많이 하시는데, 5년 사용 기준으로 인제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스카이가 필터 전기요금 포함해서 월 43,633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로 환산을 해 보면 1,500 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그 타사 제품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진짜 비싼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렌탈 가격들이 처음에는 싼 것처럼 보이지만 3년 약정하고 나서도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보통 5년 기준인데 5년 다 채우고 나면은 비싸다는 걸 이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데, 당장 밑에 저기 BTS가 광고하는 저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만도 비교를 해 보면 3년 동안 비슷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도 3년 후에는 저 코웨이 노블 청정기는 제 소유가 아니에요. 코웨이 회사 거고요. 내 소유가 되려면 5 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5년 사용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해당 모델은 단종이 되죠. 해당 모델은 단종이 되고 새 모델로 다시 렌탈을 인제 렌탈 회사에서 유도를 하게 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도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렌탈이 비싸다는 얘기고, 그 렌탈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변에 공기청정기 인제 전달을 할 때 진짜 별다방 커피 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진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맞느냐, 아니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공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청정기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 포인트로 고를 거냐, 인제 이 앞에 비교표도 인제 보여 드리고, 그리고 이 비교표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이라든가 공기 정화 방식, 음이온 발생 여부, 그리고 뭐 필터 등급,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도 저희 공기청정기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인제 이 청정기 선택 포인트에 인제 보면 공기 정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앞에 표에서 나왔던 나노 드론이라든가 블루에어 같은 이런 복합 방식은 음이온과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닿으면 오존이 실내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자기기 작동하게 되면 이런 비릿한 냄새가 나면서 이런 게 인제 누적이 실내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런 오존에 계속 노출이 되면 피부 점막이라든가 호흡기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존이 되게 소량이어도 계속 오랫동안 저희가 노출이 되면은 눈 비림 현상이라든가 비염 증상 악화가 되고, 그리고 기침이 나고 폐기능 악화 등의 건강 이상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카이는 모터 힘으로 공기를 끌어와서 필터를 통과하기 는 그런 기계식이기 때문에 오존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인 공기청정기 추세도 요즘에는 이런 복합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그런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터 등급도 보게 되면은 앞에 표에서 그 7 가지 저희 모델을 봤을 때도 헤파 필터 엣지 14 등급 최강 등급을 받은 건 저희 스카이가 유일했고, 그 앞에 모델에 엣지 13 등급 모델이 받은 게 3개 모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급도 저희가 진짜 너무 압도적인 거고, 앞에 인증 설명에서도 인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럽 알레르기 재단이라든가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도 아메이의 그 애모스피어가 유일했을 뿐더러, 그 코웨이가 CA 인증 받았다고 하는 인제 말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 CE 인증이라는 건 한국공기청정기 협회에서 실내 공기청정기 단지 표준 규격을 통과한 제품에는 다 부여하는 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진짜 그 한국 공기청정기 협회 표준 통과한 제품을 기준으로 통과하는 것과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든가 유럽 알레르기 재단 인증 기준 통과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어려울지, 어떤 기준이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지는 설명해 드리면 다 아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검색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을 때 이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취 필터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탈취 필터가 인제 2차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저희 또 이 탈취 필터는 유해가스 제거율이 94% 이상으로 인제 동급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인제 사용을 하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은 굳이 환기 안 하셔도 될 만큼 진짜 좋은 청정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 주변에 많은 감동 사례가 있는데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은 인제 남편하고 아이 모두 인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편이고 병원을 다니면서 뭐 약을 먹거나 이런 편이 아니 이런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인제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로 시작해서 재채기로 끝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밤에 자면서 코 막히고 숨쉬기 힘들다고 엄청 많이 여러 번 깼었거든요. 이게 일상이었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 만나기 전에 진짜 앞에서 인제 설명에 나왔던 웅진 코일 청정기도 쓰고 있었고 그리고 위니아 에어워셔 두 개나 쓰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모스카이 인제 스카이 만나고 나서는 이런 현상이 진짜 거짓말처럼 다 사라졌고 아이는 숨 막히다고 숨 못 쉰다고 답답하다고 인제 밤에 깨는 일도 없었고 남편도 인제 재채기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그 비염기 때문에 재채기하는 경우도 없어졌고 밤에도 너무 잘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대기 도시의 그런 대기 오염 정도가 개개인의 행복 지수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그 먼 나라 기사 속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희 집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진처럼 진짜 좋은 공기만으로도 삶의 질이 진짜 향상이 되고 생활이 달라진다는 걸 저희 집부터 느꼈고 저도 느끼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제 당장 다음 주부터 3월 2 일부터 4월 말일까지 환승에어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는데 오랜 공기와 이별할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3월 2 일부터 4월 말일까지 그 엘로케어랑 같이 패키지화해서 2달간 프로모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인제 할부가 도입이 됐었고 엘로케어 할인은 있었지만 저희 그 스카이 할인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기존에 인제 사용하는 제품에 인제 제품 시리얼 넘버로 쿠폰을 발행을 받게 되면은 보상 판매가 되면서 인제 2 0만 원을 할인을 받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페이로 인해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할부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 스마트페이 할부로 구매를 하셔도 14만 원가량이 할인이 되는 효과가 되고 또 그 6% 가량의 그 캐시백 포인트까지 받는다면 진짜 이번 기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좋은 기회고 또 2달이라는 넉넉한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청정기뿐만 아니라 저희 인제 필터까지 인제 패키지로 묶어서 엄청난 할인 기회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희 집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프로모션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프로모션은 회사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프로모션인 것 같고 요번에 이런 2달간의 환승 이어 프로모션으로 모든 분들 모든 사장님들 핀업을 기원을 하고요. 저도 핀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